시작하겠습니다. 시민감동포럼 여수시장 후보 초청 쟁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인사로 우리 김창주 후보님께서 인사말을 1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어제 제가 한 200여 분의 시민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시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공통적인 말씀들이 여수 시민인 게 참 부끄럽고 서글프다고들 하셨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침마다 일어나면 지역을 책임져야 될 두 개 정당들의 의미 없는 싸움들, 15년이냐 30년이냐, 그게 도대체 시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아픔은, 저희들의 고통은 시내에 어떤 상가에도 붙어져 있는 임대딱지, 폐업딱지, 저거를 어떻게 떼내야 되나? 저 딱지들 뒤에 숨어있는 시민들의 한숨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 지역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고 독주했던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상대 정당 하나같이 진정한 시민의 일호와 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2번 서영학 후보가 참석하지 않아서 3번 원영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수시 경제는 산당 경제, 관광 경제가 침체되어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멈춰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는 책임감 있고 비전 있고 실천력을 갖춘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 어떤 분이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귀한 한 표 잘 선택하여 여수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수시가 되기를 간곡하게 후보자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명창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명창환입니다. 지금 여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여수 위기를 극복하고 여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보는 이런 정책 토론 자리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민감동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고 제한된 방식이긴 합니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여수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명창환의 생각도 잘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후보들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하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함께 포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쟁점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여수에 대해서 우리 서영학 후보가 불참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자 2분씩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 발언 순서는 원영규 후보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쟁점 토론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요소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이 하기 좋은 요소란 것은 숫자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원용규는 창업과 주거 환경 이것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일자리가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쟁점 토론에 서영학 후보님이 나오셨다고 한다면 더 쟁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명창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그 사회적 유출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투자처를 늘리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산단이 현재 구조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과 함께 산단 구조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산단 기업들이 2차전지 소부장,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면 전국에 어떤 사람들 바짓가랑이로 잡아서 일자리를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현재 어려운데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취창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관광, 농수산, 그리고 이제 전시, 문화기획 같은 분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도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 분야도 새로운 영역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양식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런 분야의 그 일자리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안에 관련 학과를 좀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또는 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야 여수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번 첫 번째 김창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수가 실제로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만을 공급하겠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청년 도시들 가장 선호하는 토론토나 뉴욕, 베를린 이런 도시들의 왜 청년 취업률이 높고 청년들이 몰려드는가 조사를 해보면은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기획, 그리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청년들 특유의 심지적 특징,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반드시 여수 기존 산단 옆에 또 하나의 산단을 만들어서 이 정밀화학 산단이 청년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때 반드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존 산단 옆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 옆에 같이 더불어 살면서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는 그런 여수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청년은 결코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청년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청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백당이 묘약이 없습니다. 여수의 청년의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혹시 1분씩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든 상관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창환 후보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저는 김창주 후보님께 1분입니다. 그 청년 10,000개 일자리 창출 좋은 공약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수 상황에서 10,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청년들의 생각을 좀 읽기 위해서 시 정책 또는 기구 안에 청년 정책 보좌관제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보는 그런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정밀학 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AI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요. 스페셜티 산업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IT 산업에 못지않는 이런 그 다양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은 울산에는 없는 여수만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 기획 이런 것들을 반영한 여수만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학 산단은 사실은 청년들한테 아주 어울리는 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정밀학 산단은 앞으로 미래 청년들한테 희망의 꿈을 주는 산업이라고 이미 조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할 수 예.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주 후보님께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여수에서 이 산업의 위기 속에서 행정들이 보여주는 이 안일함과 무책임함, 시장이 아니면 정말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수 산단에 나아가서 산업의 현장에서 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3,700억 원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후속 산업이 이어져야 되는 정밀학 산단을 누구나가 얘기하고 있는데 소부장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법적 제약을 풀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시민들이 절박해하고 난감해하고 실망스러워하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행정 전문가라고 하시는 우리 명 후보님,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실 거죠? 아니 혹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내용이 뭔지를. 정밀화학을 예. 확대 해석하면 소부장 예. 산업인데 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 도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산단의 석유화학 제품들이 범용 일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고부가치 스페셜티로 전환하자, 그러면서 소부장 특화단지로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의 1차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고부가치 스페셜티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정부와 기업이 산단 구조 전환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이 된다면은 고부가치 스페셜티와 관련된 연구 영역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R&D를. 그 R&D를 진행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작을 해서 기업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정부 투자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우주항공 소재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실증도 가능한 부분의 연구 영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하고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문 답변하겠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 원영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로 좀 되돌아왔어요. 이건 주제하고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판단을 좀 잘 내리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가 지금 그 주제에 의한 질문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예. 우리 김창주 후보님하고 두 분 우리 아니, 명 한 후보님한테 한 분은 아니 그렇게요. 동시에 묻고 싶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수시에서 청소년한테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청년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범주에 따라서 어떤 범주로 볼 거냐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보고요. 청소년 직접 관련 예산과 간접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세분화해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명 후보님은 또 그거 알고 계실까요? 아니 혹시?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자, 말씀 끝났습니까? 예, 아니요. 그러면 예. 1분 남았죠? 다 아니요. 됐어요? 다 됐어요. 다 예, 다 됐다면. 다 됐죠. 그러면 1번 쟁점 토론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여수에 서영학 후보가 나오셨으면 발제를 해서 훨씬 활발한 토론이 돼야 될 텐데 무척 아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쟁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 시민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갖고 있습니다. 순천 공무원보다 여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 토론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여수를 만들어보자 해서 3번이신 원영규 후보님께서 발제를 3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여수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수시 공무원도 일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무원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의 문제지 공무원이 일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일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리더자의 손에 달렸는데 이 리더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후보님들한테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에 한 2,000명 가까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시민들이 봤을 때 일을 못한다. 순천 공무원만 또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근무하신 공무원이나 우리 여수에 근무하신 공무원들도 다 재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자의 재질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명창한 후보님이 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아니, 발제만 하시죠. 발제니까 죄송합니다. 발제. 예. 이 3분 그래서 동안에 이 문제는 제가 발제를 하면서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들이 과연 리더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수의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고 외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평가는 두 분야로 달라집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시장이 되면 평가를 내리실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민의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도 A라는 사람은 이거이 좋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항에 이거이 좋다.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리더자가 해가면서 공무원들을 일을 시킬 건가. 이것을 저는 이 세 가지를 주 발제의 주제로 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원영규 후보님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 순천이나 똑같다. 문제는 리더에게 있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그 4번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 이제 그 사회 보신 분들께서 여수시와 순천시 공무원을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수시 공무원 개인들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원영규 후보님 말씀 주신 것처럼 리더의 문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치르면서 역량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눈높이 보시기에 조금 개선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리더가 뭘 어떻게 해야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접 인사위원장도 해보고 인사국장도 해봐서 공무원들이 일단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근평과 성과 내지는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발제할 때 왜 이 말을 안 줬냐. 제가 이 말까지 다 해버리면 답을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근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공식적인 근평은 조직사에서 공무원에서 법 규정에 의한 근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근평을 너무 이 분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 근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민이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가 함정이 있습니다. 시민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 관련된 어떤 민원을 발생을 시켰을 때 그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냐 늦게 처리해 주냐 이런 문제가 주로 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더자가 그걸 근평했다가 집어여 가지고 평가를 너무 과도한 점수를 주게 되면 네, 어떤 됐습니다. 예. 네. 그 보충 질문 있으시죠?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사 근평 시스템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늘 감사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적극 행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시장 책임제를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좀 시켜주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북돋을 수 있는 좀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의 사기를 증식시킨 것은 인센티브를 승진에 고가 점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 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안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리더자가 됐을 때 추진을 할 겁니다만은 근평을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냐 이것은 승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일 잘한 사람은 근평을 많이 좋게 줘가지고 승진을 시켜서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일을 못하신 분들은 그런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또 나쁜 대로 자리를 배치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못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범위로 나누어 가지고 근평을 주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창주 후보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작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기존에 수없이 반복된 행정의 결과가 시민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특히 여수시가 여수시의 지자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수 시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저희들한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새롭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건지 이제 공무원들 분들도 시민 경영과 시장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구한테 질문했습니까? 예. 저한테요? 발제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우리 공직사회를 너무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법과 규정과 실행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직사회가 방금 말씀대로 경영을 입혀갖고 행정을 하려한다. 이것은 어느 상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 규정, 규칙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공직의 근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향은 예를 들어서 리더자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번 행정을 처리하겠다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시를 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법과 규정과 어긋나지 않게끔 그러면서 그걸 일 처리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더 질문. 예. 법과 규정으로 시민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시민들은 법과 그 규정조차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모든 걸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법과 규정의 얽매여서 창의성도 없고 행정 특유의 통제와 정말 경직된 이런 행정의 피해자들이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수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은 행정을 떠나서 행정의 법적 원칙은 지키면서도 경영이라고 하는 시민 감동 경영, 시민 행복 경영, 시민이 정말 요구하는 이런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DNA들을 같이 합하지 않고는 행정의 꽃은 절대 피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들을수록 그 한계점이 있죠. 즉문 즉답 이거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명창환 후보님 국제해양방송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 또 계잘시 신문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여기 랜이 깔아져 있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2개의 방송에서 오늘 우리 토론 내용을 시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쟁점토론 3번으로 넘어가서 여수산단 구조조정 후 문제점과 대책.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구조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2026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구조조정 후에 조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창환 후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대 여수 석유화학 산단 나프타 계열이 지금 그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아마 끝나면 약 20에서 30% 정도 물량을 줄이고 그 물량을 줄인 공간을 고부가치 스페셜티나 여러 가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다른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치 스페셜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경쟁력 있는
R&D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를 일단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면 법률적으로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산단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현장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은 산단의 고용을 보장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취업이라든지 다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잃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생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칭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구조전환 기금 같은 거를 정부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현재 석유화학 산단 각 기업들이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근데 구조조정 안 이후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조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책을 발표를 할 때 산단 안전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발표를 해 주시고, 개별 기업들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장치들에 대한 대책들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다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산단에 산단 시장실을 만들어서 이걸 지원해 나가고, 산단 대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단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장이 직접 챙겨서 산단 구조 전환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단의 문제는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수시가 행정적으로 보면 산단과 관련해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산단의 관리 감독은 대부분이 도청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일을 찾아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김창주 후보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남도에 오랫동안 계셨고 여수에 우리들의 경제 문제를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명창환 후보께서는 저희들이 20년 전에 하루빨리 정밀화학 산단이나 기타 이 복합 산단들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생태계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여수 산단은 향후에 위기에 빠질 것이다. 여러 번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만 하시면 연구 용역 R&D 얘기하시거든요. 시간 여유 없습니다. 진즉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정말 답답한 거는 언제 연구 용역 들어가고 이 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아니하다는 이 느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십수년 전부터 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는 기업이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전남도, 여수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조전환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역의 산업을 좀 다양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D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나프타 계열을 줄이고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우주항공 소재에 좀 특화된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갖는 어떤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연구 영역과 실증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서 기업들이 바로 추가적인 미래 전략 산업을 좀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랑 같이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요. 네, 보충 질문입니다. 예. 기존의 범용상품을 줄이는 그 공간에다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접목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영역을 이제 그 공장은 장치 산업이니까 네.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네.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범용 제품을 줄이고 그다음에 고부가치 산업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만 사이트를 어디다 쓸 것인가는 기업과 정부가 좀 협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 여수 국가산단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게요. 국가산단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거를 스크랩하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그 생산 시설을 넣는다는 거는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그 현장에서의 어떤 고민들과 현장 확인이 저는 진실로 필요하다. 행정의 한계를 여신이 저는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이제 답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네. 당연히 여수산단 전체가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한꺼번에 전환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체 산업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미 지금 여수시가 2024년도에 연구경영을 통해서 여수산단 200만 평 전체에 대해서 소부장 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용역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유부재라든지 또 인근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그렇게 보이고 현장 상황들 다 고려해서 이미 용역을 진행해 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공모할 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선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 우리 여수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부장 특화산업단지로 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늘 지원하고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 산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3번 네. 원영규 후보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다 한번 소부장 특화 산업이 하는데 4월 28일 날 전남도에서 발표한 것들 알고 계시죠? 명 후보님? 그럼 소부장 특화 산업 단지가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7월 달에 돼요. 소부장 특화 산업 단지는 주 단지가 앵커 기업은 우리 여수 산단에 있는 3개 기업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순천 해룡 산단과 광양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여수에가 소부장 특화 산업 단지를 만든다 한 이야기를 두 후보님들이 하는지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자리 문제가 나옵니다. 하청업체가 구조조정이 되면은 하청업체 인력들이 많이 실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부장 특화단지 신청했을 때 주로 이제 2차 전지 분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여수 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광양이라든지 순천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했고 그 주체는 이제 도하고 세계시군이 같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공모에 선정되는 게 1번이고 이 공모에 선정되고 나면 선정된다고 해서 바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청, 재하청 기업들이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식품 석유화학 관련된 재하청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해고라든지 전환 조치를 하지 말고 이 부분들이 고용 생계라든지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나 정부가 이 구조조정 계획 발표할 때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충.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수직 계열, 우리 여수 산단은 수직 계열입니다. 수직 계열로 되어 있는데 하청에 또 하청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재하청된 업체들이 실업자를 어떻게 승계를 시키겠습니까? 또 승계를 시킨다고 좀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시에서 기업하고 절충을 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 시장에 과연 절충을 벌린 데 있어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 산단에 지금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땅이 없습니다. 산단이. 그래서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더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명호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법률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하청, 지하청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법률 규정만 놓고 아무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으면 우리 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혼란이 발생하고 큰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정부하고 기업이 구조조정 전환을 협상을 할 때 원천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청, 지하청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까지 고용 전환이라든지 재취업 관련된 것들을 대책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정부가 석유화학 전환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법률 규정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해고를 해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시장이 정부하고 기업에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예, 답변하십시오.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2번 했습니다. 질문 답변이 질문을 아니 1분 했습니다. 1분 다 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쟁점 토론 지금 여수산단 구조조정 후의 문제점과 대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1년에 6개월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5년이 구조조정이 5년 후에 5년 안에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우리 여수산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도 정밀화학 부분에서 스페셜티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공장마저도 위축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여수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쟁점 토론 4번으로 골목 상권 살리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주 후보님께서 3분 동안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시대적 변화로 바라보고 있는 안이한 행정적인 대처, 저는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임대 딱지가 나부끼고 시민들의 한숨이 커져가는데 도대체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행정은 이제는 지방자치 원래의 목적이 이 관료적 사고를 배제하자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관료적인 사고, 탁상행정, 이 창의성 없는 이런 행정은 절대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역 공동체가 해체된다. 지방이 소멸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다. 지금 어떤 대책들을 여수시가 세우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행정을 얘기하면서 법을 얘기합니다. 법과 행정이 여수 시민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과 행정이 있는 이유는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서 여수 시민들이 실로 소득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내고 정말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그런 전문 기관들이
여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꿈들을 이뤄낼 수 있는 변화, 그것은 기존에 반복적으로 흘러왔고 매번 약속했던 행정과 관료들의 반복된 약속으로는 이미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로 이제는 지방자치의 원래의 목적인 시민의 삶을 챙기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여수 시민이어서 자랑스러운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기존에 반복된 행정의 그 패턴들, 그 행정의 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필요한 건지 아직도 반성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민주당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차제에 민주당조차도 지방자치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골목상권 시민의 생존권일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출발일 수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번 발제에 4번 명창환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조금 당황스러운 게 기승전결로 계속 행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주시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대안을 안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질문하기가 쉬울 건데 가령 제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공약 안에 지역 화폐를 1220억을 2천억까지 늘려서 발행하겠다. 또 임기 안에 20만 이상의 민생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상권별로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주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 영역이 아닌 경영과 경제 영역으로 가지고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을 위해서 여수시가 시민 경영국이라든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원인은 너무 명백합니다. 원인에 대한 파악이 없으니까 기존의 행정의 흐름만 타고 법적 안정만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가령 여수시가 배달앱이라든가 또 어떤 현재 그 모든 구매 행위 자체가 핸드폰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수시 스스로가 이 골목 상권을 유지하는 상인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들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예. 하십시오. 발제 시간 3분이 실제로는 후보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 안에 각 상권별로 가서 간담회를 충분히 하면서 그 상인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들을 공약에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가령 중앙동에서는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문수동에서는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학동 선소 상가에서는 해상음악 분수라든지 광장 조성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공약으로 제시했거든요. 각 상권별로 후보자님만의 차별화된 상권 살리는 공약이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수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희망은 있습니다. 여수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집안에 묶여있고 특정한 매장만 찾아가는 소비 행태들을 벗어나서 그래도 여수는 관광도시의 그 특화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골목 상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부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수시가 이제는 골목 상권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25%, 30%에 해당되는 배달앱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시가 투자해서
그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안도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 창의적 행정을 얘기하는 거지 대안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에 대한 한탄스러움을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지역경제라고 하지 않고 골목상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수시 행정을 보면은 지역경제라는 이름 속에 다 숨어버려요. 골목상권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모두 산단 때문에 생긴 문제다. 국가 경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골목상권이라고 제목을 붙였을 때는 시민들이 실핏줄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들이나 시청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우리 원영규 후보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아니, 발제 내용이 우리 명 후보 말씀자가 아니라 주제에 맞게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너무 포괄성이기 때문에 저희 공약사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빠졌습니다. 첫째는 지금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가구당 30만 원 지급하겠다 하고 난 후에 가구 후보들이 지금 민생 경제 자금을 지급하란다 이랬습니다. 우리 명창환 후보님도 지금 방금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김창조 후보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돈이 어떻게 써야 골목 상권에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있죠. 예. 골목 상권을 살리는 문제는 저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배달앱을 여수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핸드폰 하나 들어오는 모든 이런 것들을 좀 유능한 거기에 적성이 있는 공무원분들을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들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급할 때는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저는 여수시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 그래서 자꾸 행정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경영적 입장을 저는 주장했던 겁니다. 네. 네. 저도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건 맞는데 현재 우리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이 정보화 세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골목 상권으로 전화로 주문해서 물건을 산다. 이것은 식당 아니고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골목에서 돈을 쓰면서 물건을 사는 우리가 흔한 말로 옛말로 하면 시장을 본다는 소리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게끔 시민들의 소비층을 그쪽으로 돌리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인데 답변하신 것이 아주 너무 포괄성이 있어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럼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연등촌이 문제인데 네. 연등층을 복귀하신다고 지난번에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건 100% 찬성하고 저도 시장 되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연등촌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연등천 복개가 골목 상권 살리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있냐? 지금 5일장이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장이 크게 쓴 데는 한 두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크게 씁니다. 5일장이 크게 쓰는데 5일장을 나가 보시면은 전부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한 대로 모아서 장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는 연등천 복귀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서시장, 교동시장, 우리의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창조 후보님께서 복귀한다고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한번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원영규 후보님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수가 연등천을 복귀하지 않고서 품격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즉에 복귀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은 하천 폭이 20m 전후밖에 안 된 것도 충분히 복귀해서 시민들이 행복의 삶터,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시민들의 통행을 유도하고 휴식을 유도하고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골목 상권이 무너진 그 원인들을 해소했던 전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영규 후보님의 그 복귀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천과 바다라고 하는 두 개의 생태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낼 것이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시장의 노점상 문제, 5일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봉산시장을 만들었어요. 다 그분들을 봉산시장으로 모시자요. 그런데 지금 봉산시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시재생으로 건물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복개가 최선의 방법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수의 여러 가지 이 대조기 때 연등천과 바닷물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쟁점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서영학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빈 시간만큼 돌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순천에 10월 산단에 코스트코가 들어옵니다. 참고형 할인 매장이 김해 이후에 순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 이것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자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여수 시민은 어떤 입장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그 골목 상권 살리는 방안을 먼저 발제하신 김창주 후보님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1분 동안 듣겠습니다. 골목 상권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프랜차이즈라든가 편의점, 거대 자본들의 매매 시설, 판매 시설도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주권은 선택의 주권을 전제한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여수에서도 저런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코보다도 더 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재래식 시장과 기존의 상권들과의 이 균형 관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갈등의 조정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여수가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 여수 시민들이 광양으로 가고 앞으로는 순천으로 더 갈 것이다. 그러면은 여수의 상권은 더 망가질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트코가 입주하는 것에 대한 그 여수 시민으로서는 반대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예. 다음에는 원영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대형 상권이 들어오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소비자 입장과 하나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부 찬성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없는 것이 여수를 자기들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소규모로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으로써 장사가 안 된다, 골목 상권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조정 문제고, 우리 시에서 제가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찬성을 하되 단 휴일제를 많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4번 쉴 걸 6번씩에 맺는다든지 이러면서 그 조정란을 가지고 양쪽을 설득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권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창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 시로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현재 순천으로 해서 28년도에 입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젊은 분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 쇼핑몰이 우리 시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빠져나갔더니 오히려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도 유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코스트코가 왔을 때 각 상권들 그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데이 영향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좀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각 상권별로 특화 개발을 해서 매력도를 높여줘야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생산물이 많이 생산이 안 되니까 좀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옵니다. 도매에서. 그래서 이거를 시와 농협이 좀 함께 협업해서 좀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투 트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방청석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쟁점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입니다. 기대가 되는 자유 토론입니다. 이 자유 토론을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팩트에 벗어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적인 그런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토론에 제일 먼저 말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원영규 후보입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할 것인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 명청환 후보님한테 명청환 후보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산당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하청업체 문제를 일자리가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생긴 것을 연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 주로 좀 법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에서 정부하고 상의를 해갖고 그걸 마무리 질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를 우리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떤 데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청환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그 하청업체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령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보호하는 장치로 구조조정 전환 계획을 정부하고 기업이 협의를 할 때 여기에 여수석유화학 전환기금 같은 가칭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까지 구제하고 실업급여라든지 단기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년 예산은 여러 가지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산도 있고 청년 만원주택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수치는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까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을 줘도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매칭을 잘 못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온 부분이 있어서 제 공약 안에 청년들이 귀향할 때 지원하는 예산, 청년들이 취창업할 때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고 시행할 생각입니다. 예. 네,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지금 여수시에서 1년에 530억을 청년들이 쓰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주거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
그다음에 문화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우리 명 후보님이 답변을 좀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월세 지급,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에 취업한데 일정한 돈이 나가고 이것을 우리 여수시에서 530억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또 1년간 지원해 준다든지 또 2년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면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명 후보님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을 500호를 질른다 그랬습니다. 여수시에서 금년에 22개 업체 22명에게 임대 주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530억이라는 돈 속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기 동안에 500호를 제공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청년 만원 임대주택을 68호까지는 올해까지 했고요. 28년까지 200호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보증금이 6,300에서 6,500 정도 5%씩 매년 늘긴 합니다만 보증금 예산이 있고 일부 이제 리모델링한 예산이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동당 할 때 약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435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400호로 계산하면은 47, 28, 2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50호 또는 100호씩을 해가지고 임기 안에 500호 정도를 늘려가겠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가 청년 주거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 만원 임대주택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재정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감당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4번 명창한 후보님이 두 분을 상대로 질문, 또 안 오신 서영아 후보님을 상대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없지만. 이번 6.3 지방선거가 여수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좀 같이 모색하는 정책선거, 클린선거, 공정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론회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토론을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서영아 후보께서 지금 참석하지 않으셔서 후보의 생각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끼리 서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아 후보에게 정책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된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날 방송사 주최로 토론회가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제 몇 명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참석해서 하는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만약에 후보께서 시간을 바꾸시면 우리가 다 조정해서라도 같이 참석하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안 돼서 안타깝고 이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주로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조금 우려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니 일단 서영아 후보에 대해서 1대1 질문을 하셨습니다. 4분인데 지금 1분밖에 안 했네요. 아니 1분. 1분. 다 1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영아 후보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순서상으로는 1번 김창주 후보님께서 질문을 그러죠? 해 주십시오. 두 분과 서영아 후보에 대해서. 예. 서영아 후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분들 당사자분들끼리 놔두고 나중에 때 신문지상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제가 3번이니까 예. 1번이니까 예. 다른 분한테 질의하도록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명창한 후보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질문이 아니고 여수 시민들 상당수가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입니다. 포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남도가 위기상에 빠질 때 전남도의 유력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방어적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답이 없고 해답이 없는 선박람회를 주관하셨던 주무관으로서, 명칭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셨을 건데 어떤 대책과 대안들을 내놓으셨고 노력하셨는지, 오히려 저는 해명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때 전라남도 위기가 아니고 여수 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여수의 얘기죠.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명창원. 여수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의 행정부이사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주요 공모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령 금호대교 신설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때도 도지사와 관련 실국장과 함께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형 300 프로젝트 사업도 선정해갖고 했고, 나머지 지금 제가 부지사와 기조실장 할 때 여러 가지 여수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 지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박람회 관련해서는 그 TF 이름이 선박람회 지원 TF입니다. 이제 기재부에 신청할 때는 도지사 명의로 합니다만 시에 시장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관 단체고, 다만 돈은 작년 8월 달에 간부회의를 할 때 1년이 남았는데 1년 전에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특히 이제 국비 예산도 있고 내년도에 있는 도 예산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극 지원할 거냐.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순천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전국체전 할 때도 그렇고 돈은 도에 있는 모든 행사와 회의를 그 지자체로 몰아줬습니다. 근데 여수 선박람회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도지사가 적극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해라고 해서 약 40개 정도의 회의와 행사를 발굴했고 추가적인 예산도 발굴해가지고 9월 29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만 10월 16일 날 퇴직을 했는데 그 TF 단장은 명창원 개인의 단장이 아니고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충 질문을 해주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때 명창한 후보께서라도 그 높은 자리에서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그 허구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이 위험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삼아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냈더라면은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자리에 계셨던 명창한 후보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가의 한계고 경영이 없는 행정은 그야말로 결제하면 되는 거고 시간 지나면 되는 거고 법 속으로 숨으면 되는 거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이제 어떤 극복해야 될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이 지금 아셔야 될 부분이 선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여수시에 민주당 출신 시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이 2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21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합니다. 제가 26년도 8월달에 취임하고 나서 여수시에 내려와가지고 조직위원회 여수시 공무원, 도공무원 해가지고 2번을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통 문제, 숙박 문제, 사이트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자. 그리고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브레인스토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실행을 안 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 부지사는 이걸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고 이 의견을 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비라든지 회의 행사 이런 것도 충분히 했고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자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앞으로 어떻게 성공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토론이 빠져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 문제를 성공 개최할 것인가로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로서 이 문제를 충분히 짚었고 의견도 다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1 토론 각자 다 했죠? 예. 다 했죠? 근데 방금 여기에서 나온 돌발, 서영학 후보가 안 한 만큼의 돌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계 선박람회 사이트 문제. 지금 진모지구로 결정됐는데요. 오늘 비가 내려서 과연 또 오늘 어떨까 하고 시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이게 부지 문제를 지금이라도 박람회장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텐데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시는 세 분은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우리 원영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처음 선정될 때부터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옮긴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하수도 물 흐름 이런 것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더 치중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시장이 해야 됩니다. 현직 시장이. 저희는 7월 1일 날 시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권한을 가지고 이걸 조사를 새로 해야 되고 새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너무 날짜가 지나버려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태 그대로 가되 이것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보완책을 가지고 세계 박람회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명창환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안타까운 것은 저 사이트였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전에 준비를 했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침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지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침수 문제는 제가 이제 시의 토목직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복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완공이 돼가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원영규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사이트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비하고 시비 지원비가 다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중단하고 다시 옮긴다? 이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되 아까 말씀 주신 안전 문제, 교통 문제, 숙박 문제 이런 것들을 잠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보완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사이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예. 성공 개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시장이 되면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김창주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불과 1년 뒤의 상황도 예측을 못 하시고 강경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셨던 우리 명창환 후보께서 성공 개최를 얘기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도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옮기는 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하루빨리 여수에 상주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강요회의라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성공 개최할까? 일부의 사이트는 기존의 엑스포 단지로 들어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통성 있게 성공 개최라고 하는 지역의 자존감을 정말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또 하나는 국격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시간이 없고 비상수단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잘 보고 들으셨죠? 이런 토론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이런 토론을 해서 후보가 되려면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요. 이런 오늘 토론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1분은 이런 토론에 대한 오늘 토론에 대한 아쉬운 점, 토론에 대한 평가 이것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인사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도 일부 좀 제한된 범위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님들의 생각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누가 더 구체적이고 누가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마 판단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진행 과정에서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이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혹시 추가적인 토론회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런 토론 방식이라든지 후보자가 뭘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좀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회가 좀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시민들께서 좀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았습니다만 여수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고 그 어려움에 빠진 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정치인들께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원팀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정당을 뽑을 건지 여수를 살릴 사람 그리고 연습 없이 즉시 투입해서 선박람회를 포함해서 산단, 관광, 골목 상권, 민생까지를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여수를 살릴 사람을 뽑을 건지 그거를 좀 현명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3일에는 연습 없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일꾼 영창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때 박수 한번 칠까요? 다음 원영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토론 모처럼 하니까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정책을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론은 앞으로도 자주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을 주최하신 분들이 다음 선거 때도 또 계속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단과 관광 경제가 죽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말만 많은 정책보다 또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을 발표한 것보다 시민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환경,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는 여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는 우리 지역을 미래로 끌고 가냐, 다시 과거로 가냐 하는 시기에 닥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목표와 비전과 실천력, 책임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어느 누군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사용을 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영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수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는 것을 듣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창규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매번 여수를 새롭게 바꾸겠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고위직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다. 지방직 고시도 아니고 국가직 고직 고시 출신자들이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망만 시켰고 여수는 정말 참패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 반복되는 행정 위주의 관료적 사고, 희망이 없는 법 위에서 군림하고 법 위에서 통제하고 불안하면 법조문에 숨어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발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행정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그 한 바퀴에 또 하나의 경영의 바퀴가 더해져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시민 여러분의 발행과 시민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5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유는 지방자치를 행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행정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는 지역에서 봉사하고 검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여수시 이제 여러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완벽하게 정말 아름답게 성공하는 지방자치를 최초로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감동 포럼 여수시장 후보 초청 쟁점 토론회를 마치기 전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가 미리 사전에 짜여진 일정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 없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튼 세 분 우리 후보님께서 열심히 토론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다른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짧은 1시간 반입니다만은 세 분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벅차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만은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다듬어지는 이러한 우리 시장 후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후보 초청 쟁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쓰십시오. 자, 우리